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기업은 바로 광주 신세계입니다. 한 지역의 맹주로 굳건히 자리 잡은 백화점이요, 거대한 변신을 앞두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배당주에서 초대형 성장주로의 변신. 과연 이 도약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광주 신세계의 투자 전망부터 구체적인 매매 전략까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신세계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지금의 안정적인 가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할 것인가? 이 회사를 보는 시각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꾸준한 배당을 주는 아주 든든한 가치주로서의 모습이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도시의 지도를 바꿔버릴 만한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야심가로서의 모습입니다. 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 이른바 불 케이스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도대체 왜 광주 신세계가 엄청난 성장 기회를 맞이했다고 하는 건지 그 강력한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긍정론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은 뭐니 해도 바로 이겁니다.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자신의 안방인 광주에서 모든 경쟁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50.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게 바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원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 안정적인 현금을 바탕으로 꿈꾸는 야망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더 그레이트 광주, 이름부터 거창하죠? 이 프로젝트에 쏟아붓는 돈이 무려 3조 원입니다. 3조 원. 이게 단순히 백화점 건물 하나 더 크게 짓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광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백화점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최고급 5성급 호텔, 그리고 다양한 문화시설까지 한데 묶는 거예요. 심지어 광주의 교통 허브와 직접 연결해서 그 지역 전체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라이프스타일 목적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 타임라인이 딱 보여주죠. 2026년에 첫 삽을 뜨고요. 2028년에는 새로운 백화점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3년 전체 복합단지가 완성되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만한 이벤트들이 단계별로 착착 계획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성장 스토리가 완성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바로 그때에 투자자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게 이 숫자입니다. 연 6.63%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 이건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강력한 안전 마진이 되어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신중해야 하는지 반대편의 목소리, 이른바 베어 케이스는 어떤 근거들을 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요,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입니다. 최대 라이벌인 현대백화점 그룹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바로 같은 2028년에 초대형 매장 더현대 광주를 열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건 정말 광주 상권을 두고 벌이는 진검승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말고도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선 돈 문제죠. 요즘처럼 금리가 높으면 3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2033년까지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혹시 모를 공사 지연 같은 변수들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한 분석 자료에서는 이걸 장기 투자의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이 말이 참 와닿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투자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까지 정말 수년간의 불확실성을 참고 견뎌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같은 투자자는 광주 신세계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이번 분석에서 제시하는 최종 투자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핵심 투자 논리는 이겁니다. 아주 싸게 거래되고 있는 자산주에 투자하는데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높은 배당금으로 보상받는다. 쉽게 말해서 저평가라는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배당이라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장기적인 성장의 완성을 기다리는 인내의 게임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보여주는 PBR 지표가 0.33배에 불과해요.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해봐도 현저히 낮죠. 한마디로 가진 자산에 비해 주가가 엄청나게 할인되어 있으면서도 배당 수익률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이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47,000원입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대략 3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보고서는 아주 명확한 3가지 단계를 추천합니다. 첫째, 주가가 34,000원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분할해서 사모으는 전략. 둘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체 투자금의 10% 이상은 담시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신규 매장이 문을 여는 2028년까지는 배당을 받으면서 꾸준히 보유하라는 겁니다. 결국 광주 신세계는 이 거대한 도전을 성공시키고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의미 있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